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지금 9시 반 현재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타델이라고 요즘 되게 유명해졌죠. SA라고 하는 헤지펀드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10% 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10%인지 20%인지 30%인지 잘 밝혀지고 있진 않지만 소문은 무성해도요. 어쨌든 확실한 건 10% 인하된 가격으로 후려쳤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다 샀어요. 그러면서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장도 그렇고 약간의 반등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던 그 시타델이 주식과 함께 비트코인 등이 하반기에 위험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이번에 SA 헤지펀드를 천사처럼 구원해준 그 이유와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건지 함께 나눠보는, 우리 비트코인 홀더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어쨌든 시타델 같은 그런 큰 아주 능력 있는 투자 은행이 그런 식으로 하반기 반등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건데, 일단 기분은 좋은가 동시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인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6일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반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9시 반 현재 차트를 보면은 이틀 연속 좀 오르긴 했죠. V자 반등을 이루면서 이틀 연속 오르긴 했는데 지금 새벽에 좀 오르다가 지금 오전 되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순간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붉은 캔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21선, 61선, 이평선이 거의 겹쳐 있죠. 그래서 현재가가 또 그 지점에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 추세의 갈림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4.1K 정도, 예, 여기 정도가 하나의 지지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뚫고 가느냐, 여기서 다시 빠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어차피 단기 전망입니다. 중장기 전망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RSI도 어제 60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상승 모멘텀이 식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MACD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돼서 골든 크로스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게 축소되면서 시그널선이 수렴되는 그런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CD 상황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60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일단은 64.1K 요 부분에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차트 외 차트 바깥의 여러 가지 재료들은 그렇게 괜찮은 재료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3일 연속 ETF에 3일 연속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어쨌든 7월 달에 그 계속 순유출된 거에 비해서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계속 이끌기는 힘든 게, 요게 이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드 월렛 그 해킹 있지 않습니까? 해킹이 되다 보니까 역시 ETF가 안전하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출되는 것보단 낫지만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가지 못하다.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과 현물 가격과 등치시키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또 8월달 말씀드릴 거예요. 8월이 원래 제일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한테.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가 또 하나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8월 내에 통과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도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8월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게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비트코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4.1K 요 부분을 뚫고 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오늘 저녁이나 내일만 돼봐도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약간 눌리고 있는 상태다. 근데 보면은 지금 이틀 동안의 추세가 있고, 이때 이제 V자 반등을 이뤄내고 이틀 동안의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MVRV 지수나 소파 금리 등등을 봤을 때 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눌릴 때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비상금을 모아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원래 있던 현금은 아니고 휴가도 안 가고 이러면서 생긴 예상치 못한 또 술값 한 2번 정도 아끼고 이래서 만들어진 작은 돈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예, 요때 V자 반등할 때 요때 제가 놓쳤었거든요. 예, 놓쳤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눌린 걸 보면서 그냥 오늘 샀습니다. MVRV 지수나 소파 금리를 보면 뭐 이렇게 변동되는 거 상관없이 지금은 뭐 단돈 10원만 있어도 비트코인을 살 때입니다. 예,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MVRV, 그 다음에 소파 금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차트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여기 이제 신문기사의 타이틀이죠. 일시적 안도감일까 구조적 위험 시작일까. 시타델은 왜 폭탄을 받아냈나. 제가 말씀드린 거죠. SA, 예, 이 SA라고 하는 헤지펀드죠. 이거를 구해줬어요. 시타델이 10% 이상, 10%인지 20%인지 30%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뭐 진짜인 것 같은 소문이 있는데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공식적인 거. 오피셜이 아닙니다. 그냥 카더라예요. 근데 확실한 오피셜은 10% 이상이다. 그 환인가에 이 SA의 포트폴리오를 싹쓸이했어요. 시타델이. 시타델이 이런 천사 같은 짓을 왜 했을까요? 무슨 봉사단체도 아닌데. 그죠? 아예 망하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더욱더 재미있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시타델이 연준이 9월 달에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100%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흘렸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면서 7월에 시장에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에 일조를 했어요, 시타델이. 근데 이런 짓을 했던 시타델이 이런 천사 같은 짓을 한다? 왜 그랬을까? 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시타델이 이 SA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해 준 거죠.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돈 보고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집단인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수를 했겠죠. 안 그러면 내버려 뒀죠. 폭등을 하고. 아예 폭락을 하고 내버려 뒀겠죠. 그렇지 않다면 얼마 전에 연준이 100%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보고서로 7월에 폭락에 일조했던 시타델이 이 SA가 파산하기를 기다리지 그거를 싸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보십시오.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말들이 많은데 하물며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런 모험을 한다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5년 후 10년 후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할인가에 싹쓸이하는 짓을 시타델이 할 리가 없어요. 얘네들은 적어도 아무리 길어도 1년, 보통은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전망을 보면서 이런 천사 같은 짓을 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료가 흘러나왔어요. 인터뷰 자료가 흘러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월터 블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시타델과. 그래서 임원과 인터뷰한 거를 이제 가지고 기사 비슷한 걸 썼는데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부일 뿐인데, 말하자면 7월에 전 세계 레버리지 ETF가 청산을 맞았는데 이건 AI 반도체와 기술주의 끝이 아니다. 디엔드가 아니고 리셋일 뿐이다. 재정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진 게 아니다. 바꾼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이렇게 리셋하면서까지 눌려있는 에너지가 큰 반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PMI 이야기를 합니다. PMI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죠. 이게 되게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지수인데 이게 지금 55.4가 나왔어요. 55.4.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4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4년 만에 최고점.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AI나 뭐 AI 버블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AI 몰빵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AI로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산업에 피를 돌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PMI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반기에 큰 위험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그러냐면 중간에 떡하니 뭐가 있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죠.
그 중간 선거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는데 어쨌든 시타델 임원이 예상하는 거는 위험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즉 돈을 딸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제 뇌피셜로 얘기한 거랑 좀 거의 유사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보고 시타델이 천사처럼 SA의 그 포트폴리오를 저렴하게 매입해 준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언제 요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파산을 구해준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러니까 저와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죠? 제 판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지금 재무부 같은 경우에 단기채 발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채 발행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기 자금의 유동성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 자체도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떠나서, 그걸 오히려 떠난다기보단 넘어서, 요게 이제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증대시킬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발행사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어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 100달러어치 단기 채권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단기채 발행할 때 이거 주로 누가 사겠습니까?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 안 사잖아요. 그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살 거다. 게다가 더욱더 미국 정부가 승인한 140여 개 업체, 그죠? 업체가 뭡니까? 오픈 USD라고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삼성이나 하나그룹이나, 그죠? 국민은행 다 들어가 있어요. 13개 업체. 그 다음에 외국 업체는 구글, 비자, 마스터카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단기채 발행에 집중한다. 하반기, 3분기 단기채 발행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회사들이 미국의 채권, 단기채를 매입하게 되는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 회사들이 단기채를 그렇게 대량으로 매입해주면 어떻겠어요? 이전과 다르게 재무부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단기채 대신한 장기채 부담을 해소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채를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그만큼 재무부는 장기채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기채권 10년물, 20년물, 30년물 금리가 지금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무부한테는, 미국 정부한테는 부담인데, 이런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의 여건이 개선되는 거의 결과를 낼 것이고, 이랬을 때 이것은 위험 자산의 우호적인 유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중간 선거 특수와 함께 큰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시타델 임원의 인터뷰와 일치하는 거고요. 앞서서 봤던 제가 왜 시타델이 SA의 그 청산될 위험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 사줬는가, 구원해 주었는가의 이유가 되는 거죠. 돈이 되니까 구원해 준 건데 그 돈이 될 가능성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부의 흐름, 단기채 발행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이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뭐 큰 불장은 아니어도 마치 뭐 2024년 12월처럼 뭐 기대하건대 미니 불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니 불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주 큰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욱더 지금 현재 시기가 매력적인 거예요. 11월에 선거니까 뭐 이러면 9월 말이나 10월에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8월에 이 가격은 대단히 매수하기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고 가격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타델 임원의 인터뷰, 시타델이 왜 하반기에 위험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 앞뒤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미국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나타났죠. 그건 뭐냐면 7월에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6만 8천 명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데 4만 4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예상치보다. 이렇게 30%가량 감소하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9월 연준의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유동성에 되게 민감한 자산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뭐 10%, 11%,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한 11, 12%는 기관이 들고 있잖아요. 이게 11%, 12%밖에 안 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성격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되게 민감해졌습니다. 대신 서사나 이슈에는 둔감해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농업 고용의 고용률이 고용량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것은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어쨌든 줄여주는 원오브댐이다. 이유 중에 하나가 될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비트와이즈 CEO가 헌터 허슬리가 말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본질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MVRV 지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LVRV의 지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법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 표를 보면 MVRV 지수가 1.23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MVRV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복습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MVRV를 만나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MVRV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명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총 비트코인 총 가격, 시장의 가격을 현재 총 비트코인 도입 비용, 조달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실제 도입 비용, 조달 비용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본질. 그러면 가격은 뭐예요? 비트코인의 현재 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가치와 현재 가격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있어요. 개인은 차트를 보지만 기관은 MVRV와 소파 금리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차트를 보더라도 제일 나중에 봐요. 그냥 확인용으로, 보조용으로. 진짜 기관들이 많이 보는 거는 결국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유동성을 얘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기관들이 유동성의 문제, 수급의 문제를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이걸 봐요. MVRV.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실제 가치와 현재 가격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수.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이게 0이잖아요. 이게 MVRV 한 15년 동안의 그 그래프인데 자, 0 이하, 요 빨간색이 있죠. 0 이하나 1대. 여기가 2예요. 요게 2인데 요 이하일 때 지금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쭉 나오고 있는데 0이나 1 이하일 때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 원래 가치보다 본질보다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들 요거 이제 좀 견해차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은 3.0이다. 어떤 세력은 3.7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3.0이나 3.7 지금 3을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여기 3. 네. 여기서부터는 뭐다? 매도 타이밍이다. 왜냐면 뭐예요? 이때는 뭐다? 조달 비용보다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거품이 끼는 거죠. 가격에. 언젠가 붕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싸졌으니까. 예, 팔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공격적인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 고래들은 요게 막 4.0, 5.0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공격적인 분들은 되게 위험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3.0 혹은 좀 더 공격적이더라도 3.7이 넘으면 매도 준비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뭐 오랫동안 이 MVRV를 매일 봅니다. 사실 차트보다 더 열심히 봐요. 뭐 열심히 볼 것도 없죠. 지수만 보면 아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살 때인지 아니면 팔 때인지를 알 수 있고요. 뭐 현금이 없다면 매수 타이밍이더라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하지만 계속 관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차트를 먼저 보지만 기관은 MVRV를 본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비트와이즈 CEO가 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보다 본질이 앞선다. 그 얘기는 뭐예요? MVRV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1.23이에요. 자, 1.23은 어느 때나 매수 타이밍이에요.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쌀 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따로 또 그런 영상을 만든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좀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요 MVRV 지수는 꼭 봐야 된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걸 하면 최소한
패하진 않는다. 승을 하거나 무승부는 있어도 절대 잃는 일은 없어요.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적이에요, 무적.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항상 매일매일 혹은 그건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은 MVRV 지수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부분,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오늘도 미스터 비트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겠죠? 안 하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저 미스터 비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